안녕하세요. 제주바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실전반에 오신 걸 너무 환영하고요. 오늘 강의 1강인데, 1강 제목은 수도권 실전 투자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힘차게 1강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수도권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으실 텐데, 보통 어떤 고민이냐면, 임장을 하든 가격을 보든 뭐가 생기냐면, 뭔가 5억이 넘어가면은 그냥 다 비싼 것 같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시세 트래킹 하다가 저희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거 가격 진짜 싸졌다. 막 9억. 진짜 싸졌다. 막 13억. 어제 때막 21억. 그러니까 남편이 옆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가격이 싸졌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30%가 빠져 있어 가격이. 또는 20%가 빠져 있는데 근데 이게 나한테 와닿진 않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어려우실 거고 그러다 보니 전세가가 막 떨어질 때도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전세가가 좀 회복을 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걱정인 거예요.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네. 그러니까 다 그런 부분들이 내가 시장을 온전히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고 저조차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려워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경험을 그 앞에서 한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면 되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늘 자세히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얘기를 해드릴 거고 제가 그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현실로 가져와서 그게 된다라고 믿고 현실로 가져와서 그냥 막 해내는 거를 되게 잘해요. 네, 그냥 믿고 하는 걸 되게 잘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비슷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막연해. 그냥 터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터널이면은 뭔가 까맣기라도 한데 이거는 파란색도 아닌 것 같고 막 검은색도 아닌 것 같고 이제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어떤 고민을 하실지를 제가 강의에 담아놨으니 그거를 보시고 이런 고민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얘기가 나오네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런 고민조차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직 임장을 본격적으로 많이 하시지 않은 분들, 수도권에. 그런 분들은 내가 뒤에 나중에 이런 일을 겪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고서 이거를 시작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모르는 상태로 무방비 상태로 그냥 뭔가 맞닥뜨리면 되게 그걸 대처하기가 어려워요. 어렵고 이게 투자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막 그 5억짜리, 6억짜리, 3억짜리, 2억짜리 다를 것 같지만 다 내 피 같은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다 어려워요. 다 어려운 거고 이게 뭐 금액이 커서 더 어렵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강의 때 진짜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 내가 10억, 20억, 30억 이상을 가는 과정에서 그것들과 내 지금 현실과를 어떻게 연결해서 이걸 투자를 할 건지를 제가 다 말씀드릴 거니까 그거를 잘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고 오늘 강의에 굉장히 지역이 수도권 전체가 나와요. 서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서울도 나오는데 경기도도 나와. 너무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한 판에 다 나오기 때문에 나 여기 가보지도 않았는데 여기 뭐지? 여기에 GTX가 들어온다고? 뭐지? 또는 여기 막 단지까지 얘기해. 근데 내 머릿속에는 그 동네에 그려지지도 않는데 단지가 나오니까 되게 당황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이 단지를 지금 찾아보면서 막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완벽주의인 분들 저 하면서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이거 진도가 안 나갈 때가 있어.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그래도 오프라인으로 계신 분들은 찾을 새가 없으니까 괜찮지만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잖아요. 일단은 이거 눌러 일시정지 그다음에 막 찾아봐. 그리고 다시 하려니까 막 피곤해. 그래서 다시 뭐 먹고 와야 될 것 같아. 초콜릿 가져와. 먹어. 그래서 다시 흐름 끊겨.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오늘 강의의 사실 핵심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구나. 수도권 투자 기준은 이렇네. 제주바다는 이 수도권 투자를 이렇게 보는구나. 강사님들은 이렇게 보는구나. 라는 거를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보고 나서 그리고 내가 하는 과정에서 단지들이 나오는 걸 내가 모른다. 그럼 그 체크를 해놓으세요. 체크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걸 한 번에 모아서 그 공부를 하면 복습할 때 그러면 훨씬 더 공부가 잘 돼요. 이게 흐름이 끊기지 않고 착 한번 보셔야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지역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래 당연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처음에 지역 분석 강의 듣거나 뭐 실전반 강의 듣거나 할 때 내가 투자도 안 해봤는데 투자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월세 낀 집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 전세 낀 집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뒤에서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월세 낀 집을 어떻게 부동산에서 알아봐야 되지? 부터 이제 막히는 거야. 또는 월세 낀 집? 그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얘기를 들어도 잘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제가 물론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그거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사실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경험하지 않았지만 지금 한번 쫙 알아준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쭉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수도권 투자를 한번 쫙 한 판에 제대로 배운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제가 준비한 것들을 온전하게 받아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소개를 잠깐 할게요. 저를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한 6년 정도 투자를 했고, 그러니까 만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만 6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넘었고, 그리고 투자를 지금까지 했던 시간을 합쳐보니 한 19,000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꽤 많이 했고, 지금도 계속 투자를 하고, 그리고 계속 임장하고, 그리고 있어요. 네, 제가 최근에 저희 남편이 자꾸 저한테 등산을 가자고. 등산? 나 무릎도 안 좋은데 지금. 등산? 막 이랬는데, 갑자기 등산을 할 수 있는 어느 구가 생각이 난 거예요. 서울에.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성북구예요. 네, 오르락 내리락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얘기했죠. 나랑 같이 한번 등산처럼 임장을 가보지 않을래? 했더니 우리 남편이 흔쾌히 그래 가자 해서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아침 7시에 가서 이제 임장을 시작했어요. 밥도 안 먹이고 밥도 안 먹이고 갔는데 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언덕을 타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네. 평지 위주로 많이 다녔었는데 오랜만에 언덕을 갔더니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나는 그냥 짧게 3시간 만에 그냥 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하루 종일 하는 거는 진짜 나는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뭐 남편이랑도 지금 가고 하면서 계속 임장하면서 이 투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투자를 하지만 그런 부분들, 알게 된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되게 잘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계속 임장하고 바뀌는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해도 그 안에 새로 생기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도 계속 임장 다니면서 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잘 알려드릴 거예요. 잘 알려드릴 거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그 수도권에 집을 샀던 거가 그 2016년도였어요. 2016년도에 집을 사서 물론 저 전에도 집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갖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 수도권 상승장 직전에 그 뭐죠? 시장이 안 오를 때 그 감정과 막 1차 상승할 때 그 감정, 2차 상승할 때의 감정, 그 환희 막 이런 것들을 다 사실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여러분들이 겪게 될 것들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제가 얘기해 줄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투자를 하고 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게 되실 거예요. 투자하기 전에도 고민하지만 하고 나서도 고민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좀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는지 그런 관점들을 계속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코칭을 한 70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매물 코칭도 하고, 투자 코칭도 하고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는 것들을 좀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게 시기마다 달라요. 정말 신기한 게. 한 달 한 달마다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강의에 담았으니까 같이 한번 따라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도권 투자 고민 중에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라는 거 알겠어. 좀 기회라는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나 알고 있는데 맨날 기회래. 뭐 알고 있다고. 근데 그 안에서 투자할 만큼 싼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가 여러분들 되게 고민이신 것 같아요. 금액대가 크고 그 안에서 도대체 이게 가격이 하락했다가 올랐으니 더 어렵고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게 절대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싼 거야 뭐야를 판단하기 어려운 지금 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이 수도권 시장 이해 부분에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런 정도 가격이고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괜찮고 이런 정도 가치 있는 곳들은 사도 되고 이런 얘기들을 제가 뒤에서 할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종잣돈을 가지고 이걸 한 채를 할지 두 채를 할지 뭔가 결정하는 것들이 진짜 인생의 인생 일대의 지금 결정. 이 질문, 제가 만약에 질문을 10개를 받으면 한 6개가 이 질문이에요. 이걸 하나로 할까요? 나눠서 할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제가 이 시장에서 지금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는지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를 둘로 나눠야 되는 시기가 있고요. 그냥 좋은 거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명확하게 제가 뒤에서 얘기를 할 건데 뭐 전세가율 60% 시장이냐 아니면 전세가율 80% 시장이냐 그리고 그 안에서는 내가 투자를 어떤 식으로 이걸 끌고 가야 되는지까지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그걸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그걸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저도 어려웠었고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더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스타인들이 또는 강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단지 대 단지로 보셔야 됩니다. 제주바다님 단지 대 단지로 보셔야 돼요. 꼭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미치겠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급지는 왜 알려주는 거냐고. 그죠? 급지를 비교해서 내가 갔는데 2급지보다 3급지가 좋다며. 그래서 2급지를 내가 선택해서 갔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봐야 돼요. 제가 왜 급지를 우리가 배우는지를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기준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시 우리가 세부적으로 좀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급지로 나누는 거였으면 너무 쉽잖아요, 사실. 네. 그렇게 쉬웠으면 다 투자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러면 우리 실전만 들으신 분들, 이 열심히 지금 해내신 이분들, 그 안에서 내가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그 안에서 투자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뒤에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들도 되게 어렵죠. 일단 7억 이상이 넘어가면은 비리비리비리 잔금 어떡하지? 잔금 X. 5억? 5억도 나 싱글인데 외벌인데 5억도 너무 힘든데 나 3억 5천도 하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이러니까 투자가 자꾸 그러니까 이 강남에서 1시간 이내로 보라고 분명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진짜 애매해. 1시간 20분이 걸려. 이거 봐도 되나? 생각이 드는 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뒤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할 건데 제가 미리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명확하게 알면은 그 판단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내가 이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딱 결정해놓고 판단을 하면 돼요. 우리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본질은 가치 대비해서 가격이 싸냐예요. 잔금을 할 수 있냐가 아니라. 그렇다면 1번은 가치 대비해서 가격이 정말 싼 애들을 먼저 봐야 돼. 그 다음에 잔금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보기 전에 뭐를 해야 되냐면 잔금을 해야 되는 물건인지 잔금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물건인지를 매물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는 사고 싶은 게 예를 들면 8억이야. 근데 돈이 2억밖에 안 든대. 나는 막 다 8억짜리 보면 한 4억 정도 들었었는데 얘가 신축이라 유독 돈이 안 들어. 근데 너무 사고 싶은데 이걸 잔금을 못 치르네. 그럼 포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제가 하나 연결점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물건을 실제로 보다 보면 잔금을 쳐야 되는 물건이 있고 잔금을 치지 않아도 되는 물건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세세하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투자를 해서 수도권에 있는 물건을 내 걸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맨날 수도권에서도 3, 4억짜리만 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안에서만 볼 수 있어요. 잔금을 7, 8억씩 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는 거가 여러분한테 실제로 여러분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접근이다. 그게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민하는 게 역전세가 나면 어떡하냐.
역전세가 나면 어떡하냐. 이런 부분들을 그 마지막 파트에 매수, 보유, 매도하는 부분들 같이 연결해서 보유하는 과정에서 내가 예를 들면 입주가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수도권도 여러분 입주 폭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보유하는 과정이 되게 수도권은 긴데 그 안에 3기 신도시도 들어올 거지. 예를 들면 동대문 이런 곳들은 이문 쪽에 막 대규모 아파트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거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저쪽에 강동구에도 지금 엄청나게 세대수가 막 미니 신도시급으로 들어가는 단지들 있잖아요. 둔촌주공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매수만 해서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싹 다 해서 같이 얘기를 할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매수만 하고 이 투자를 했다라고 할 수 없어요. 매수하고 나서 팔면 끝이에요. 돈을 못 벌어요. 매수하고 그 다음에 보유하고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 매도하고 또는 매도를 안 한다면 그 이상 계속 보유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전반적인 걸 알아야 되고 간혹 이런 얘기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수도권에서 투자하려면 최소한 1억 이상 드는데 그래도 한 1억 5천 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고민을 많이 해요. 실제로 많이 합니다. 내가 그런 정도의 실력이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아서 이거를 그냥 3천, 5천으로 쪼개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물론 계속 투자를 나눠서 하면서 투자 실력을 키워나가면서 해야 되는 시기가 있지만 지금은 투자 전략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니 그리고 어떤 그 투자할 수 있는 우리 같은 투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애들을 담아야 되는 그런 시기인 만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세히 공부해서 내가 실력을 투자를 하면서 쌓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배워서 내가 부족한 것들을 채우면 지금은 내가 공부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수도권 투자에 대해서 당연히 아직은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어렵죠. 어렵고 내가 실력이 아직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앞마당을 내가 충분히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배워놓고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한테 확신으로 생겨서 내가 이거 진짜 이거 2억 투자하면 진짜 얼마 벌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확신해가지고 투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수도권에 1억 5천 이거 넣어가지고 해도 되는 건가? 에서 물론 시작하지만 끝나고 났을 때에는 실전반이 끝나고 났을 때에는 나 그럴 만한 실력이 생겼어. 그리고 해나갈 수 있어. 내가 어느 지점을 찍고 가면 되는지를 지금 알았어. 라고까지 여러분들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실전반 과정 그리고 1강을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 수도권 시장 2에 지금 24년도 현재 수도권 시장이 어떤지를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 전략, 권역별로 우리가 서울이랑 경기도를 같이 묶어서 4개의 권역으로 묶었어요. 그 권역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얘기를 자세히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 내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야 내가 목표하는 금액 30억, 10억이면 10억 이걸 내가 어떻게 달성할 건지를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수도권 투자를 예를 들면 열반스쿨 기초반이나 아니면 다른 강의에서 여러분 지금 수도권 투자하셔야 됩니다. 또는 서울 투자하셔야 됩니다. 같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런 형상 이런 느낌. 너무 많아. 이거 언제 나가냐? 저 안에 서울도 또 있어. 25개국가 또 쪼개져. 이거 뭐 하란 말이야 말할 말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되게 막막하실 거예요. 되게 막막할 건데 실제로 우리가 이 수도권에서 임장을 해야 되는 곳들은 요 빨간색 요런 정도 가보시면 돼요. 네. 저 정도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투자하지 않아도 돼요. 네. 예를 들면 나는 요쪽에 동남 권역 위주로 내가 앞마당이 있어서 여기 위주로 한 2채 사놓고 그 뒤에 앞마당 더 다른 데 넓히면서 해야 되겠다 하면 일단 여기부터 넓혀가는 거예요. 네.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제가 서울 임장하고 했던 것들이 6년 전이에요. 네. 처음에 제가 서울 임장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강남 가고 종로 중구 가고 영등포 가고 하면서 그 뒤에 쭉쭉쭉 넓혀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그 범위가 생각보다 넓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너무 막연하게 내가 여기 있는 거 다 언제 가냐?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시고 진짜 수도권 앞마당이 많지 않을 때의 그 막연함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저 처음에 저도 처음 월박교 할 때가 있었거든요. 2019년에 월박교를 시작을 했는데, 갔더니 하나하나씩 구를 다 가라는데, 예? 서울이 25개군데요? 그걸 어떻게 다 가요? 그때 제가 월박교 할 때 아무 그런 게 없었어요. 뭔가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놓은 상태도 아니었고, 아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배우러 갔는데, 갑자기 이거 한 달에 하나씩 25개국 이상을 다 가라고 하니까 너무 막연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건데, 이제 시작하는 분들. 근데 저도 제가 태어날 때부터 사실 앞마당을 안고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네. 맞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시작하면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샌가 이렇게 빨간 곳들을 다 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니까 너무 용기를 잃지 마시라. 그러면 이제 요 수도권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건지를 좀 넘어가 볼게요. 수도권 시장의 실제 모습은 어떠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도권은 어떠냐면은 약간 바람 같아요. 네. 내가 지금 못 잡으면 날아갈 것 같아. 날개가 달려있는 것 같아. 그리고 막상 지금 실제로 투자하신 분들이 계세요. 수도권에. 투자하신 분들은 어떠냐면 이거 약간 골칫덩이 같아. 이거 맞나? 걱정이 더 심해. 내 지금 재산이 다 들어가 있는데 너무 마음을 날 힘들게 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그런데 실제로 시장은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알면 고민을 많이 안 하실 거예요. 시장이 어떠냐면
그 인천부터 볼게요. 인천의 그 부평구에 있는 그 부계주공 1단지라는 구축 아파트를 먼저 볼게요. 이 구축 아파트가 실제로 2015년도 이쯤이 이 매매가가 요 주황색 그래프거든요. 이 2015년도쯤에 이제 변곡점이 생겼어요. 그 전에는 계속 몇 년 동안 오르지를 않았어요. 이거는 뭐 오르는 거야 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한 3년에서 5년이 걸린 거예요. 막 떨어지지는 않는데 저기 실거래 보세요. 시세보다 낮게 찍혀. 저기 동그라미가 실거래 된 거거든요. 저 이거 선으로 돼 있는 거가 시세예요. 시세. KB에 가면은 저 그래프가 있어요. 단지별로. KB 부동산에 가면 보면은 이렇게 시세보다 점이 낮게 찍혀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 시세가 푹푹 파인 지점에 보면은 이 점들이 되게 아래에 찍혀 있어. 금매들이 이제 소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몇 년이 지속되고 나서 2015년이 돼서야 얘가 가격이 올라. 오르고 나서도 그 뒤에 또 안 오르는 구간이 몇 년이 있어. 그리고 급등을 만나죠. 2020년에. 그 시기까지 또 시간이 5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한참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쉽게 날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안양의 동안구에 있는 호게이차 현대홈타운이라는 아파트, 얘도 구축 아파트인데 03년식 24평이에요. 얘도 세대수가 한 거의 2,000세대가 돼요. 이런 애들은 어떠냐? 얘는 특징이 뭐냐면 뭐 아주 업무지구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단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동네 안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뭐 실거주든 아니면 전세로 거주하는 거든 그냥 나쁘지 않은 정도의 선호도가 있는 그런 단지예요. 물론 저 옆에 그 선호하지 않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도소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그 완전히 안양 뭐 동안구 안에서 되게 좋아하는 그런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지 규모가 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약에 실거주를 한다라고 하면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동네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2013년도 정도부터 아주 조금씩 올라갔어요. 그리고 정말 이건 폭등이다 싶을 때가 2017년 이후 그리고 나서 2019년 한 6년 정도의 시간 동안 이렇게 조금씩 올라갔다 다시 멈추고 조금씩 올라갔다 멈추고 이 앞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한 4년 정도의 시간을 계속 떨어지거나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막 아주 사람을 미치게 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요런 것들이 있구나. 근데 얘랑 차이가 있죠. 보면은 인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변곡점이 늦게 왔어요. 2015년. 근데 이 안양의 호계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왔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 전세가 올라가는 것들이 달라요. 전세가가 치고 올라가는 것들이 다르다. 이런 애들은 특징이 뭔가 그 전세가 매매를 아주 밀어올리지 않으면 사실 가격이 막 올라가기가 어려운 단지예요. 사람들이 엄청 선호하고 막 엄청 살고 싶어하고 이런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거주에 대한 어떤 수요가 받쳐줘야 그러니까 집이 진짜 부족해서 전세가가 올라가거나 플러스 사람들이 매매보다는 전세를 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수요가 막 있어서 전세가 매매를 치고 올라가는 그런 정도가 돼야 올라가는데 그게 2013년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인천이랑 좀 다르다. 그러면 얘보다 조금 다른 요 서울에 있는 성북구에 있는 종암 SK를 볼게요. 이 종암 SK가 1999년식 아파트고 24평인데 이게 1300세대 아파트거든요. 이 아파트도 2014년도 정도부터 변곡점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정말 지지부진하게 계속 보합을 하거나 뭐 하락을 중간중간 했다가 14년 정도 되니까 이게 전세가가 계단으로 막 올라가다 갑자기 치고 올라가면서 전세가 매매를 조금씩 밀고 올라갔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2억대 후반에서 4억대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거의 5년 정도가 걸렸어요. 네. 되게 오래 걸렸는데 그 뒤에 그러고 나서야 이제 7억대 이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유하는 기간 동안 수도권 시장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막 잡지 않으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만 꼭 그렇지도 않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락장이라고 해서 내가 그냥 막 막연하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왜냐면 이런 애들이 우리가 실제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만한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근데 지금 전세가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 되었어. 뭔가 판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 시기란 말이에요. 그 시기가 왔으니 당연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사야 되는구나. 만약에 준비가 되었다면 사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강남을 볼게요. 얘는 진짜 사람들이 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동네죠. 강남의 역삼에 있는 역삼 레미안 아파트가 여기가 1000세대 정도 되는 05년식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는 똑같아요. 2014년도 정도 됐을 때 변곡점이 있었고 2017년도 됐을 때 막 완전 급상승을 했어요. 근데 얘가 그 다른 점은 뭐냐면 좋은 곳들은 전세가가 이렇게 붙게 되면은 매매가가 생각보다 빨리 달아나요. 급상승을 하는 시기가 얘는 20년도, 그 다음 좋은 가치를 가진 곳들이 19년도. 근데 강남은 되게 빨랐죠. 2017년도. 그래서 내가 뭔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들도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앞에서 기회를 다 놓치고 나서 나는 무조건 저 좋은 데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서만 놓치면 되게 좋은 곳들에 있는 곳들은 기회를 줄 줄 안 줄지도 모르는데 보통은 이게 매전차가 붙으면 매매가가 막 그냥 날아가 버려요. 기회를 잡을 틈을 되게 짧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라는 거를 알고서 마음을 좀 잡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뭐지?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앞마당을 그냥 꾸준히 늘려가다가 그 안에 내 종잣돈 상황에 맞는 또는 내 상황에 맞는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면 투자를 한다. 뭔가 예측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냥 내가 입지가 가치가 있는 것들 그냥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기다려서 뭔가를 가져가기도 어렵고 예측하면서 얘를 기다렸을 때 만약에 못 잡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이 시장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내가 지금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가치 제일 있는 거를 산다. 이거를 딱 찍고서 이 시장에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과거에 이
제가 이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락장에서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거 가져왔어요. 보면은 KB에 가면 그 주간 시계열표가 있어요. 그래서 뭐 파란색, 빨간색으로 표현되고 빨간색은 좀 가격이 상승한 거고 파란색은 가격이 좀 하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같은 해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같은 지역 다른 지역들마다 어디는 되게 상승하는데 같은 시기인데 어디는 하락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 장표를 여러분들이 보고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막 거래가 된다 하면은 마음이 막 이렇게 동해가지고 가서 막 나도 부동산에 가 있어. 나도 모르게. 그리고 막 덜컥 집을 사기도 해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이런 보합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기회를 굉장히 여러 번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내가 따라가서 사야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이 그래프를 떠올려야 돼요. 다 파랗지도 않고 다 빨갛지도 않구나. 빨갛다 파래지는 게 있고 어느 지역은 빨간데 어느 지역은 파랗고 다 다양하구나. 원래 하락장이 이렇구나.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08년도에 서울이랑 경기도에 요 윗부분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가격이 상승했다가 이때 하반기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제 터지면서 금융위기 터지면서 하락장이 되게 깊었죠. 아주 깊숙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물들었죠. 그리고 나서 09년도에 여러분 반드시 많이 하락하면 얘가 원상복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격이 다시 올라와. 그래서 일부 이렇게 상승한 것들이 생겼어요. 2010년도에 어땠냐면 보합하는 곳들이 있고 올랐으니까 또 내려가는 곳들이 있었겠죠. 당연한 거예요. 올랐다 내려갔다 하락장에서도 하락 보합장에서도 이랬다. 11년도는 일부 시장에서는 또 가격이 올라간 곳들이 생겼어요. 12년도는 정말 소수인 곳들이 좀 가격이 상승했고 나머지는 거의 보합하거나 하락했다. 13년도에는 거의 다 사실 파란불이거나 아니면 보합하거나. 14년도에 되니까 우리 14년도 앞에서 뭐 있었어요?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는 그 구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약간 이 불그스름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 15년도에 뭐지? 갑자기 한 판이 이렇게 올라가요. 가격이 갑자기 상승하는 시기가 와요. 이 이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장이 옵니다. 제가 요거를 한번 그룹을 묶어봤어요. 08년도에 1, 2급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가격이. 그리고 이 시기에 4급지는 오히려 가격이 올랐어. 이렇게 다르구나. 09년도에 많이 빠졌다가 또 많이 올랐어. 다시 회복한 거예요. 정말 걱정이 되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또는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저 시기에도 똑같았어요. 저 시기에도 금융위기가 뭔가 있다 보니까 이 이자가 올라가서 이자 부담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이게 뭐 내가 300만 원 내던 거를 막 500씩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막 던진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 금리가 좀 익숙해졌어. 내가 어느 정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생각을 해놨어. 그래서 보유할 수 있다 보니 조금 더 견뎌야겠다라고 하니까 가격이 이제 버텨주면서 다시 이제 올라온 거죠, 바닥에서. 약간 지금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그런 시기가 온 거예요. 그 이후에 또 하락만 하는 게 아니다. 재건축 시장들 서울에 좀 좋은 그런 곳들은 가격이 오히려 올랐고 최근에도 있죠. 우리 압구정이나 아니면 목동의 일부 단지나 이런 것들 가격이 막 올라서 뉴스에 나왔었죠. 그리고 4급지에 있는 곳들 가격이 이때 올랐어요. 과천 쪽에 재건축하는 단지들이 이 시기에 많이 올랐다가 이때 많이 하락했어요. 많이 오르면 또 하락을 하는구나. 그 이후에 또 5급지에 있는 곳들이 전세가가 이제 붙어가다 보니 그 안에서 매매가가 일부 또 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또 하락이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오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이제 14년도부터는 실제로 전세가율이 많이 올라간 그런 동네부터 투자 기회를 주기 시작했어요. 소액으로. 그렇게 해서 수도권 전역으로 2015년도에 이제 퍼져나간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머릿속에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해주냐?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제가 만약에 수도권은 원래 하락장에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부동산에서 사장님이 지금이 기회야라고 사라고 해도 가서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한들 이게 내 머릿속에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감이 없기 때문에 그게 행동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봐도 어때요? 복잡하죠? 원래 시장이 복잡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지 않아도 반드시 기회를 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서 특히 날아가는 물건들 가서 잡지 마세요. 내가 깎을 수 있는 물건들을 보세요. 그 안에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런 가격이 잘 깎이는 시기가 왔을 때 더 용기를 내서 과감하게 더 깎아야 돼요. 맞아요? 이런 시기에 굳이 가가지고 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일부 단지들이 여기 구간에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무슨 구에 어떤 생활권에서도 어떤 특정한 단지만 사람들이 몰려가서 사요. 왜냐면 그 단지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그 바로 옆에 단지에는 아주 파리가 날려. 사장님이 문을 일찍 닫아. 부동산을. 사람이 없어서 부동산을 일찍 닫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서 공존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알아야 내가 수도권 투자할 때 투자해놓고 나서도 이거 좀 찜찜한데 이런 생각 안 드는 거예요. 얼마나 찜찜하겠어요. 내가 샀는데 막 가격을 올려가지고 올라가는 시장에서 내가 만약에 매수했어. 지금 하락장이라는데 이렇게 산 게 맞나?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방법은 그거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지금 시장은 매매 전세가 급락을 한 이후에
매매 가격이 보합하거나 또는 뭐 일부 하락하는 곳들도 있죠. 그리고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전세가를 상승하는 시장이고 그에 따라서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요. 과거에 하락장에서 그 겨울 시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매가는 떨어졌다가 이렇게 보합하고 그리고 이 전세가가 이제 받쳐 올라가는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그런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앞에서 봤던 그런 시장. 그래서 시기마다 투자 가능한 지역이 계속 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내가 가치를 보는 눈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투자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곳을 투자하세요라는 말을 아주 지겹게 들었겠지만 결국은 그게 맞다. 지금 역시 그게 맞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생각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한 이후에도 여러분 시장은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이 전세가 60%인 시장, 지금 시장이에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면 매매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의미가 없으므로 오히려 이거를 하나씩 신경 쓰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보유를 최소한 3년에서 5년 이상을 해야 뭔가가 움직이는 것들이 결국은 보일 텐데 그거를 하기 전에 지쳐서 얘를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뭐 얘는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역시 인구가 줄어든다는 게 맞았어. 가 돼요. 네. 그게 나는 안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이 직접 보유를 하다 보면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네.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내려놓고 투자한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 신경 써야 된다. 내가 어떻게 재투자하지? 내 앞마당 어디 넓히지?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된다. 24년 3월 지금 시장 어떠냐? 이게 최근 이제 기사를 제가 가져온 건데 3월에 분양 전망 지수를 보니까 수도권이 9포인트 상승해서 8.4포인트를 기록했대요. 이게 그 100에서 이하이면은 좀 이제 전망이 별로 안 좋은 건데 그래도 뭔가 포인트가 올랐어. 서울이랑 인천, 경기 모두 상승했대요. 이 비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이제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그러니까 아주 시장이 완전히 처음에 우리 23년도 초처럼 진짜 이거 거래 절벽 다 망할 것처럼 그런 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왔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뭐 기사를 아주 꼼꼼히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거래가 좀 되고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래가 되고 있고 서울도 거래가 되고 있고 경기도도 거래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GTX 노선이 뭔가 호재가 있는 곳들이나 아니면 뭐 이런 신도시나 산업단지 호재가 있는 곳들이 거래가 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뭐 아주 이게 집값이 반등을 기대할 만큼의 어떤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다. 라고 이제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거래가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뭐 어떻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현실로 가져오면 어느 단지는 좀 거래가 된대. 어느 단지는 제가 사람 아예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혼재 있는 시기라 그런 거예요. 지금 시장이 그렇구나라는 것들 이해를 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기사로 그 서울 아파트 또는 수도권 아파트 치면은 예전에는 무조건 매매에 대한 것들이 앞에 나왔거든요. 우선 순서로. 근데 지금은 뭐 올랐다고 해서 보면은 전세가가 올랐다. 전부 기사가 전세가 얘기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매매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 매매가 별로 변동이 없어서 기사를 쓸 게 없어. 근데 전세는 기사를 쓸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뭔가 변곡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네. 그래야 지금 판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투자해 나갈 수 있어요. 전세를 보면은 실제로 거래가 좀 많이 되었고 경기도 인천이 거래량이 늘었대요. 이게 보면은 서울이 아파트 그 전세 가격이 여기 써 있죠.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오름세를 보이자 저렴한 전세를 찾으러 임차인 분들이 이제 서울 외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적혀 있어. 실제로 서울 전세가가 많이 올랐죠. 서울에 좀 중심 쪽에 있는 이급지 쪽에 있는 곳들은 거의 한 달에 1억씩 올랐어요. 되게 많이 올랐어요. 앞자리가 한 번, 두 번이 바뀌니까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그러면 그 뒤에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될 건지를 우리가 보려고 요거를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데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뒤에도 역시 지금이랑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향후 2, 3년간. 왜냐? 수도권의 착공 실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 착공은 아파트를 분양하기 전에 이제 뭔가 터를 다지거나 뭔가를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하는 것들이 실제로 많이 없다. 없죠? 여기 맨 끝에가 이제 최근인데 없는 거예요, 양이. 그러니까 짓지를 않기 때문에 들어올 게 없다는 거. 그러면 매매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매매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전세 가격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수도권 입주 물량이 급감을 한다. 그러니까 2026년 이후에 입주 물량이 감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울, 인천, 경기 다 합쳤을 때 다 줄어들어. 인천이 우리가 이 빨간색이 인천인데 경기도가 이 파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전체적으로 다 줄어드는 거예요. 인천조차도 물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 수도권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전세가 상승 시기로 시장이 바뀌었으니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네 여러분 수지 많이 가시죠. 네. 진짜 수지가 워낙 강남 접근성이 좋고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되게 투자로 많이 보시거든요. 많이 보시는데 제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지만 수지만 보지 말고 수지랑 비슷하게 갈 수 있는 사군 그 입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봐보세요. 제발. 왜냐면 내가 뭔가 많이 들어봤고 익숙한 곳들이 왠지 좋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원래 그런 게 있고 경기도에 있는 이런 택지들이 살기 좋아요. 원래. 근데 서울로 임장을 가보면 어떠냐면 무슨 같은 사군이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막 다 별로야. 여러분 그 매경집이라고 아세요? 매경집?
맥주랑 양주 이렇게 같이 써있고 그 꽃무늬 이렇게 있는 약간 유흥업소, 옛날 유흥업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이 막 섞여 있어요. 새 아파트인데 멀쩡하게 새 아파트가 있는데 그 옆에 막 쫙 그런 것들이 있어. 아, 어때요? 아, 이거 뭐지? 근데 게다가 언덕이 있어. 나 당황스럽잖아요. 대부분 서울 아파트들 신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대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막 짜글짜글한 뭔가 상가나 주택들이 있어. 그럼 여기 사이를 가야지 이렇게 대단지가 나. 아니면 여기 이렇게 샛길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좋은 거야, 뭐야.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수지를 딱 갔더니 쫙 이렇게 뭔가 잘 돼 있어. 그냥 상가가 이렇게 쫙 돼 있고 역시 내 마음에 들어. 하고서 거기만 보니까 우리가 뭔가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에 있는 신축들 당연히 좋아요. 저기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기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좀 같이 보세요. 제가 여기를 얘기하는 거는 그냥 그 여기가 좋아서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오해할까 봐 얘기하는 거 미리. 이 그 한국 아파트를 보면은 얘가 전세가 전용 8사가 5억에 7억 7천 이렇게 지금 가격이 돼 있어요. 전세 가격이 실제로 그 지금 전세가 5억에 나오고 있는데 한 뭐 몇 개월 전만 해도 3억대, 4억대에 나왔었어요. 얘 최근에 2월에 거래된 이건 뭐죠? 3억대? 저거는 여러분들이 저런 거 잘 봐야 되는 게 저거는 계약이 갱신됐거나 뭔가 임대 사업자 물건이거나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저런 것들 실거래에 있다고 해서 이거 너무 높은데? 역전세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실제로 이렇게 거래된 애들은 이런 정도 거래됐었고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한 6개월 전 대비해서 이제 금액대가 3, 4억대에서 이제 5억대로 바뀐 거예요. 네. 이렇게 금액대가 전세 가격이 실제로 올라왔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럼 시장이 지금 어떤 판으로 움직이고 있냐를 한번 볼게요. 보면은 서울, 경기, 인천이 이거를 계속 여러분 업데이트 하다 보면은 알게 되는데요. 서울이랑 경기도랑 그 매매 가격도 물론 올랐지만 전세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이 더 많이 올랐어요. 전세 가격보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떨어졌어요. 오히려 좀. 3개월 전보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인천 왜 그렇죠? 인천 가격이 워낙 싸졌었기 때문에 그걸 복구하다 보니까 매매 가격이 조금 더 치고 올라왔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 보통 24평이 이제 8억대 정도 나오고 있고 실제 투자금 한 4억 정도 드는 애들이 이제 많죠. 경기도는 그 안에서 경기도가 워낙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이제 차이가 많지만 이제 4억대에서 5억대 정도 사이 그리고 1억에서 2억대 정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경기도에. 30평대는 그거보다 조금 더 돈이 더 들겠죠. 여기 그 매매 가격도 한 1억에서 2억 정도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은 그 24평이 우리가 매매 가격이 만약에 8억대다 그러면 30평대 같은 경우에는 10억대, 11억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대가 이런 정도로 움직이는구나라는 걸 감을 일단 잡아놓으세요.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싸죠. 인천은 더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서울이 3개월 전 대비해서 매매 전세 모두 상승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매매는 소폭 하락했고 전세가가 상승했다. 인천 같은 경우에 매매 전세가 모두 상승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인천이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 오른 것보다 더 상승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각 지역마다 다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 안에 세세히 이제 들어가 보면 재건축 아파트 이런 곳들이 좀 많은 지역들은 가격이 좀 상승한 걸로 나오고 아파트가 잘 안 팔리는 그런 곳들이 많은 단지들이 있는 그런 동네는 또 금매가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금매가 소진되면서 평당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경기도 같은 곳들. 경기도에 신축 택지 되게 많은 동네들이 갈아타기를 하기 위해서 집을 내놨는데 집이 안 팔려서 금매로 내놓고 그 금매가 또 누군가한테 팔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매매 가격이 조금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그 실제로 거래가 찍히는 곳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이 표를 보고서 그래서 뭘 어쩌라는 얘기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24평, 흰 평수, 32평 이런 평형 전체에서 기회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단지별로 들여다보면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그냥 단순히 평당가만 보고서 아직 멀었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요 정도까지 우리가 왔으면 지금은 단지별로 뜯어서 실제로 봐야 돼요. 그 안에서 20평대도 보고 전용 7사가 29 또는 30평 이런 애들 있잖아요. 낀평수 그런 애들도 보고 8사도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그 앞마당 만들러 이제 가서 이렇게 시세 까고 하다 보면은 원래는 한 8억 예를 들면 24평이 6억 그리고 6억대 그리고 32평이 뭐 8억대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간혹 8사가 7억대 정말 초반 아니면 6억대 후반에 나와서 20평대랑 30평대랑 1억도 안 되는 차이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전세 가격은 8사기 때문에 더 높아. 전세 가격이. 차이가 더 커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오히려 24평보다 32평이 투자금이 덜 드는 경우들이 지금 있어요. 네.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설명은 다 20평대로 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헷갈리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주바다가 여기 와서 24평만 봤어. 나는 힘들어 죽겠으니까 24평만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낀평형까지 다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복도식이고 뭐고 방 2개짜리도 일단 트래킹해서 같이 보세요. 시세를 다 같이 따세요. 그렇게 해야 그 안에서 실제로 왜 방 2개짜리까지 보냐. 내가 예를 들어서 성동구나 이런 곳들을 갔는데 방 2개짜리 복도식이다. 왜 안 돼? 당연히 해도 되죠. 근데 가격이 진짜 싸게 나왔어. 해야죠. 뭐 사이드? 동양 사이드? 해야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런 뭔가 내가 나는 딱 24평 방 3개만 볼 거야 라고 하시지 말고 그거는 정말 기초반 레벨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임장하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데 거기에다가 막 이거 숫자까지 이렇게 많아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실전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레벨업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들을 범위를 좀 더 넓혀야 돼요. 넓혀서 보면 실제로 나는 4급지에서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웬일이야 2급지에도 할 수 있는 것들 나와.
뭔가 그 강사님이 강의 때 여러분 이 돈이면 이급지도 할 수 있어요라고 했던 것들 내 눈으로 확인하게 돼. 그걸 여러분들이 20평대, 뭐 29평, 32평 이런 애들까지 다 따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임장하고 시세도 다 따보고 해보세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단지는 과감하게 그냥 보내주라. 네. 다시 싼 가격에 나오는 시기를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런 단지가 아닌 곳들을 봤다.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단지가 지금 내가 눈에 보인다. 깎여서 내려왔는데 더 깎이는 그런 단지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더 과감하게 협상해서 매수를 하는 것들이 지금 수도권 투자에서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태도랑 자세. 네. 그렇게 해야 후회가 남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가서 덥석 사지 말고. 네. 아마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2021년도에 갑자기 막 상승할 때 그때 내가 뭐라도 사야겠다 해서 샀는데 그 이후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신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다시는 이런 거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는 그렇지 않아요. 네. 사람이 바뀌는 데 있어서는 내가 바뀔 수 있게끔 뭔가를 배워서 바꿔놓든지 내가 기준을 마련해 놓든지 진짜 완전히 발끝까지 복귀를 해서 그거를 다 까가지고 이거 잘못됐어를 해야 내가 바뀌는 게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 사람은 사실 살았던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그거를 행동을 반복해요. 그 행동 판단이 뭐였어요? 감정에 치우쳐서 올바르게 시장을 보지 못하고 내가 그 안에서 되게 그냥 급하게 움직인 거죠. 조급하게. 근데 그거를 그 다음 시장에서도 똑같이 반복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협상할 수 있어요. 과감하게 협상한다의 다른 뜻은 뭐냐면요. 시간을 두고 협상한다예요. 모든 협상은 급한 사람이 져요.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우리 그거 있잖아요. 옷 살 때, 또는 뭐 내가 뭐 할인 받고 할 때 가가지고 바로 깎아주나요? 사장님이? 바로 안 깎아줘요. 계속 실갱해야 돼요. 사장님 이거 이 가격에, 저기에서는 이 가격에 해준다는데 이거 왜 안 돼요? 이거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해. 그러면, 나 급하지만 마음을 내려놓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협상한다는 거는 시간을 내가 충분히 두고서 매수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거를 알고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시장을 정리를 해보면 24년 지금 시장이 어떠냐. 전체적으로 단지별로 1개월에 5천에서 1억 정도 전세 가격이 상승을 했다. 그리고 매매 가격은 단지마다 상승 보합, 어디는 상승하고 어디는 보합하고 어디는 시세보다 더 싸게 나오는 것들이 있고 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 이 시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전세 가격이 올랐다고? 좀 걱정되는데? 지금 세팅한 전세 가격에서 만약에 하락하면 이거 뭐 내가 어떻게 대응하지?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그냥 막 넘어가지 말고, 내가 걱정은 돼. 걱정은 된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지금. 왜 걱정하고 있지?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 근데 그 안에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지? 그냥 걱정하니까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첫 번째, 걱정이 되면 매매 가격을 깎으세요. 네. 전세가가 올라간 게 너무 걱정이 되면 매매 가격을 확실하게 내가 협상해서 깎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전세 가격을 감당하는 거에 5% 정도를 마이너스 통장이나 이런 걸 쓰지 않고 남겨놓으면 돼요. 마통 끌어다가 여러분 투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마통 끌어다 안 쓰면 돼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지금 많이 해놔서 예를 들면 전세금이 한 30억 정도 넘어간다. 토탈 해가지고 그러면 좀 이런 부분들 걱정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마통 안 쓰고 있다면 나중에 혹시나 전세 가격이 좀 빠져서 그런 부분들 대응해야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 일부 일으켜서 대응을 하거나 하면 돼요. 근데 사실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전세 가격이 많이 이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또 시장이 되어놨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들 걱정하지 말자. 네. 좀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전세 가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투자의 대전제가 뭐예요? 우상향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우상향한다. 돈이 계속 풀린다.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고등학 가격이 반값이 고등학교 2배가 되고 라면 가격이 2배가 되고 전세 가격이 2배가 된다. 10년이 지나면. 그걸 우리가 알고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막연하게 그냥 내가 이거 걱정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접근은 맞지 않는 거다. 서울, 경기, 인천이 모두 전세 가격이 상승한 시장이다. 그래서 싸고 뭔가 절대가가 낮다고 눈에 익숙한 가격인 4, 5억대를 먼저 매수하는 건 맞지 않다. 이게 뭐냐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서울, 경기, 인천이 다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서울도 투자할 수 있고 경기도도 할 수 있고 인천도 할 수 있어. 이제 막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가 조금 마음이 놓이는 걸 또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꾸 4, 5억대 이런 것들 보는 거죠. 구축, 20평대 이런 것들. 좀 내 마음이 편한 거.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가치를 먼저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가 중요해요. 아마 어떤 분들은 내가 한 2억에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투자금이 있다. 또는 3억 이상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서울 투자를 하게 될 텐데 서울 투자를 하려고 가서 전세 이런 것들 봤더니 전세가 막 5억 6억이래. 전세 입자분이 나보다 더 부자인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시사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목돈을 가지고 수도권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자꾸 나의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익숙한 거에 맞춰서 투자하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네.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맞이하는 세입자가 정말 전문직에 돈 진짜 많이 버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나보다 재산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되게 그걸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걸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투자하기 어려워요. 수도권 투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아, 이 서울에서 6억 전세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내가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의 집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세요. 여러분 책에 보면은 그 머릿속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상상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좀 해보세요. 내 세입자가 어떤 사람일지. 내가 만약에 동대문에 신축 아파트 투자할 거야. 거기에 사는 분들 어떤 사람일까? 그럼 내 세입자 어떤 사람이지?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가치를 먼저 보고 투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강남에 아파트 살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살 거예요? 막 세입자분이 강남에 빌딩이 있대. 부담돼서 안 살 거 아니잖아요. 네. 수도권 시장에서 아파트 가장 싸게 살 수 있었던 시기가 언제였냐? 이거를 전세가율이랑 한번 맞춰서 봐볼게요. 1급지를 봐보면 서울 용산의 이초원동 한가람 아파트를 한번 봐볼게요. 한가람 아파트 25평인데 이 아파트가 그 용산 안에서 동부 이초원 안에서도 여기서 좀 가까운 곳에 있어요. 4호선 되게 가까운 역세권 아파트고 여기가 그 60% 정도 이제 전세가율 일대가 거의 정말 제일 낮은 가격 일대였어요. 그 이후부터는 가격이 조금씩 올랐어.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이 아주 조금씩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여기 아래 봐보세요. 전세가율이 올라갔죠. 저 얘기는 뭐냐면 매매 가격은 아주 티도 안 나게 올라가는데 전세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가니까 전세가율이 올라간 거예요. 네. 4급지는 어땠냐? 경기도 광명을 한번 봐볼게요. 광명에 그 철산역 바로 인근에 구축 아파트 주공 12단지라는 아파트 33평인데 얘가 재건축에 해당하는 아파트예요. 86년식이요. 네. 약간 제 친구거나 약간 비슷한 그런 연령이죠. 여기를 보면 매매가가 과거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어. 내려오다가 이 지점, 전세가율이 60% 정도 되는 지점에서 멈추고 그 이후부터는 가격이 상승했어. 아주 조금씩이지만 상승했어. 여기 전세가율이 좀 올라간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세가율 60%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맨날 강의에서 전세가율 60%막 유튜브에서 60% 강사와의 만남 가도 60% 60% 도대체 뭔 말이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60% 얘기한 거예요. 5급지 어땠냐? 인천 연수구에 있는 이 송도 금호 어울림 아파트가 얘가 공원현식이랑 요 안에서는 이제 되게 오래된 아파트죠. 이 아파트도 얘는 진짜 많이 떨어지긴 했죠. 그러니까 5억대에서 3억대로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고 송도조차도 요 시기에 변곡점이 없다. 그래서 전세가가 막 받쳐 올라가니까 전세가율이 그 이후에 계속 올랐죠. 얘가 60%가 됐을 때 송도조차도 그랬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어야 내가 60%가 요런 의미네. 그러면 내가 투자에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전세가 60%가 넘는 단지들은 전세가가 더 매매 가격보다 치고 올라가면서 앞으로 전세가율이 계속 높아질 수 있겠구나. 그거를 생각하고 접근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내가 투자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를 제가 뒤에서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2008년도 이후에 하락하던 가격이 전세가 60%가 되는 시점부터 보합 또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수도권 시장에서 아파트를 가장 싸게 살 수 있었던 시기는 언제다가 아니라 각 단지별로 60% 전세가율이 있었던 그 시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자꾸만 전세가율 60%를 넘는지를 봐보세요. 단지별로 봐보세요. 그놈의 단지별로 봐보세요. 그래서 단지별로 보라고 하는 거다. 네. 그냥 뭔가 동네를 뭉뚱그려서 하는 거는 되게 부정확해요, 여러분. 네. 그 안에 연식도 다르지, 입지도 다르지, 사람들이 선호하는 선호도 다르지 하기 때문에 단지별로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내가 이 아파트를 싸게 사고 싶다. 그러면 전세가율을 한번 봐보세요.